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제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지속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단행하면서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구입한 약 2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부채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파산하는 등 중국 경제에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기업인 에버그랜드 그룹이 파산을 선언하면서 중국 경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에버그랜드 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이미 202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중국 부동산 가격에도 사세 확장만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실행하는 한편 부실 자산을 계속해서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에버그랜드 그룹은 무려 1200%에 달하는 대규모 부채를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 에버그랜드 그룹은 결국 2023년 2월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지난 3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부동산 대출 발행을 제한하고 부동산 개발사와 각 개인들에 대한 부동산 구매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몇 년 전에도 이러한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2019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무리하게 빚을 내투자한 기업들이 신규 대출 발행이 제한되면서 이들 기업 역시 에버그랜드 그룹처럼 하나둘씩 붕괴해 중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 지배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조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보다 유연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논평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중국 경제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들이나 할 법한 주장이라며 이러한 평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미중 무역 전쟁과 신냉전 체제 아래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번 중국 부동산 붕괴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결국 중국은 그런 무리한 투자가 결국 자국 경제의 붕괴로 되돌아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 붕괴를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국의 경제를 복구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KTV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